코인계에는 양대 산맥이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올해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와 함께 한때는 시총 482조 원으로 삼성전자와 마스터카드의 시총을 앞지른 성적까지 냈었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ETF 승인이 되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이더리움은 시총이 100조 가까이 빠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가격적인 퍼포먼스조차 1년 가까이 비트코인과 다른 경쟁 코인 대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더리움이 부진했던 이유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 흥행 부진.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해 초에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1월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만큼의 퍼포먼스는커녕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유입이든 유출이든 거의 대부분의 운영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관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반면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들에게 큰 차이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투자를 한다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ETF는 이대로 흥행에 실패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기관과 같은 거대 자본들도 이더리움을 이해하고 실제 사용으로 접목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당시에는 제외되었으나 예치한 물량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전통 금융에서도 이더리움 ETF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며 채택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대량 매도 압력. 최근 이더리움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대형 고래들의 연쇄 매도로 인해 시장에 불안감이 증가했고 이는 그대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래나 초기 홀더의 매도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였다고 이해하더라도 창립자와 이더리움 재단의 매도는 홀더들의 반발과 우려를 샀으며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 재단은 커뮤니티에서 AMA를 진행하고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매도는 연간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전 공유 없이 진행한 급격한 자본 이동은 커뮤니티와 재단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숙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단의 이더리움 매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단이 보유한 이더리움 축소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탈중앙화를 촉진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인플레이션과 경쟁 코인들의 성장. 이더리움의 작동 메커니즘의 핵심은 거래 수수료인 가스와 소각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활동은 거래 수수료인 가스를 지불하고 수수료 중 일부는 소각되어 자연스럽게 공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희소성과 가치가 증가하는 디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되어 수수료 수익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0일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더리움은 77,000개가 발행되었지만 소각되는 양은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고 이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높은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덴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는데 덴쿤 업그레이드는 거래 비용을 성공적으로 줄였지만 이더리움의 수익 감소와 베이스, 아비트럼, 옵티미즘과 같은
레이어 2 수수료 또한 낮아져 그쪽으로 유저들이 이동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 활성화와 함께 솔라나, 톤과 같은 이더리움 경쟁자들의 부상 또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부진을 낳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은 최근까지 ETF 흥행 부진, 재단과 고래들의 매도 압력, 그리고 공급량 증가와 경쟁 코인들의 성장이라는 요소들로 인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이대로 가라앉게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아무리 시총이 낮아지고 활동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체 코인 중에 2등입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경쟁자들이 떠올랐다고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담긴 가치는 타 프로젝트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개발이나 생태계 완전성을 보다면 이더리움만큼 발전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성된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 이더리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네트워크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무리 이더리움이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여전히 알트들의 왕입니다. 악재들로 평가받는 요소들 중 ETF의 부진은 전통 금융시장에서 점점 더 시선이 나아지고 있고 매도 압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알트들이 먼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혼자 나홀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 알트코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상승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기술적 지표로 가매도 지속과 함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움직임이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상승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비트코인은 1억을 넘는 사상 최고치를 찍는 반면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 대비 높은 상승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여전히 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IM머니는 매일 오전 10시 오전 시황 방송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해 지지 저항 값을 제공해 드리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